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차토크입니다. 마차토크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진출팀 레알 마드리드와 레알 매니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레알 매니아 전용 종합 컨텐츠입니다. 한 달 사이에 레알 마드리드가 바이에른 뮌헨과의 격전 끝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마차토크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진출한 레알 마드리드와 그 레알 마드리드의 상대편으로 진출하게 된 리버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하면 또 무엇이겠습니까? 정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알 매니아 챔스 결승 정모에 관한 이야기도 나눌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저를 도와주시는 분을 소개를 해야겠죠. 네, 레알 매니아의 미남으로 유명하신 태호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알 매니아 여러분, 태호입니다.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도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으신지, 이제 슬슬 더위도 찾아오고 있고, 이제 더위도 슬슬 조심하시고 옷도 가볍게 입으시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옷이 가볍다는 게 무슨 뜻이죠? 아니, 그냥 옷을 가볍게 입어야 바람도 술술 들어오고. 바람이 슬슬 들어오도록 입어야 된다. 그렇죠. 아이, 옷을 가볍게 입어야 더위도 쫓을 수 있고 땀도 안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태호님의 의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이야기를 할 건데, 레알 마드리드가 3회 연속 결승전에 진출을 했어요. 네, 이번에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3년 연속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챔피언스리그 개편되고 3연속 결승 진출도 처음 있는 일이고, 2연패도 처음 있었던 일이었는데 3연패까지 하게 된다면은 역사상 유일무이한 기록이 될 수가 있고,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리그랑 구강컵은 맨날 꼬꾸라져가지고 우승도 자주 못하는데, 챔피언스리그는 4년 동안 3번 우승했잖아요. 그래서 밥 먹듯이 우승하고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의 이 챔스 DNA는 진짜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지단 감독 부임했을 때 가장 기대했던 점이 그런 큰데 챔피언스리그 DNA였죠. 아무래도 선수 시절에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최고의 골로 아직도 남아있는 그 멋진 골을 성공시키면서 우승에 일조했고, 또 코치 안첼로티 감독의 이제 런닝메이트 시절에는 코치로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우승을 경험해봤고, 이제는 감독으로서 챔피언스리그 3회 연속 우승이라는 이 대업 중의 대업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의 상대팀인 위르겐 클롭 감독이 이끄는 리버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리버풀이 심상치가 않아요? 리버풀이 공격 3인방 라인 있잖아요. 마네, 피르미누, 살라, 이 3명의 공격진이 이번 챔피언스리그에서 대단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또 리그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챔피언스리그 이번 시즌 득점 기록을 살펴보면은 살라는 10골이고 피르미누는 10골이고 마네가 9골이에요. 그래서 토탈 29골인데, 이게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가장 많이 넣은 3톱의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2위가 13-14 시즌에 베일, 벤제마, 호날두가 28골을 넣었는데 이 기록을 제쳤죠. 그래서 리버풀이 지금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14경기 46골을 넣고 있다는데, 이게 경기당 3.29골로 진짜 굉장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저희 어떻게 막아야 되죠? 걔네들도 수비를 해야죠. 호날두 막으려고 수비해야죠. 그렇죠. 근데 저는 리버풀을 굉장히 만나는 게 좀 꺼려졌어요. 15-16 시즌에 저희가 이제 로마를 만난 적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라한테 엄청나게 털렸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살라를 이제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이제 또 저희가 이제 라인을 많이 올려서 플레이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제 뒷공간이 많이 노출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뒷공간이 아주 자주 털리지 않을까 이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습에 좀 많이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지금 리버풀의 가장 강점이라면 그 역습이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더 레알 마드리드 지금 최근에 불안한 수비 이야기가 많이 레알 매니아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딱히 지금 우리가 살라를 전담 마크할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측면에 나초 이런 선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마르셀로랑 카르바알이 오버래핑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라모스나 카세미로가 많이 이제 뒷공간 커버를 많이 해줘야죠. 둘 다 커버 범위는 넓어가지고 수비는 잘 해주니까 사실 좀 걱정이 되죠. 발 빠른 선수들이 두 명이나 있으니까 살라도 빠르고 마네도 빠르니까. 그리고 리버풀도 그런 지금 발빠른 공격이 특징이지만은 수비도 좀 불안하지 않나요? 그렇죠. 뭐 수비도 그렇게 뭐 뛰어난 편은 아니기 때문에 호날두를 막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거기서 이제 반다이크랑 로버트스는 잘하는데 로브렌이랑 이제 아놀드 그 선수가 좀 불안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로마전에서도 제코나 페로티 이런 공격이 꽤 흔들리는 것 같던데. 일단은 리버풀 팬조차도 이제 로브렌을 굉장히 불안해 하더라고요. 워낙 수비적인 면에서 굉장히 못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가 이제 14-15 시즌에 리버풀 만나가지고 안필드에서 털었잖아요. 그때 이제 로브렌이 또 실수해가지고 골을 먹힌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또 이제 로브렌을 계속 공략을 해야죠. 근데 반다이크 이 선수가 좀 굉장히 좋은 선수더라고요. 코너킥이나 세트피스 때 이제 뚝배기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저 세트피스 수비가 좀 불안하긴 한데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그런 우리 그 센터백들의 공격 가담이 그런 뚝배기 대결이 승부를 가르지 않을까. 또 라모스가 결승전마다 이렇게 하나씩 해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반다이크 뚝배기가 터질지 라모스 뚝배기가 터질지. 근데 저희는 이제 크로스, 카세미루, 모드리치가 나오고 이제 중원에 이스코가 나오냐 아니면 베일이 나오냐 뭐 이 선택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스코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원은 100% 저희가 장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레메니아 그런 게시물을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측면 미드필더들을 두지 않으면은 그 리버풀의 측면 공격에 이렇게 압박을 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반응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태훈이가 마찬가지로 그냥 이스코를 넣어서 중원에서의 확실한 점유를 갖고 리버풀의 그런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크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리버풀 수비진을 공략하는 게 승리로 이어지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베일을 넣는 것도 이제 한 번은 생각은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베일이 요새 폼이 좀 좋잖아요. 이번 셀타비고전에서도 뭐 두 골도 넣고 지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에 베일 너무 잘했고 뭐지 선발 라인업 선수들 폼이 너무 좋아가지고 선발 라인업 짜는데 골머리를 앓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래도 생각은 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엘클라시코전에서도 골도 넣었고 요새는 뭐 부상도 안 당하는데 폼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리버풀이 맞불을 놓는다면은 뒷공간 노리는 전략으로 한번 넣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저는 결승전에서는 그래도 이스코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베일이 정말 좋은 선수긴 해도 활용도에 제한이 있으니까 이스코를 통한 그런 공격의 창의성을 늘려주는 방안을 택할 것 같아요. 저도 아무래도 베일은 좀 수비진의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에 교체 투입돼서 아름다운 득점으로 서로 이제 눈물 흘리며 우승하지 않을까. 베일은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되는 셈이죠. 이제 얼마 전에 베르나베우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맹활약 하던데. 베일이 이번 시즌 벌써 18골인가? 벌써 넣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약팀 상대로 넣은 거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지만 그래도 스탯은 많이 쌓았더라고요. 벤제마는 리그 5골인데. 벤제마는 연계가 좋잖아요. 그쵸. 요새는 진짜 보면은 공격수가 아니라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는 것 같아요. 연계만 치중하고 호날두 살려주려고 수비수들이랑 비벼주고 골 넣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려고 쓰는 선수니까. 그래도 가장 중요할 때 미넨전 가장 중요했던 미넨전에서 2골을 넣어서 결승에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일단은 남은 경기는 벤제마는 까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BBC가 될 수도 있는 챔스 결승전. 이렇게 좀 우리가 수비 이야기도 좀 했고 공격진 이야기도 좀 했는데, 이 중원 싸움에서 이제 방금 이스코 얘기했는데 리버풀 중원은 어떤가요? 리버풀 중원은 밀러 빼고 핸더슨이랑 바이날둠은 답이 없죠. 이 선수들은 진짜 좀 욕을 많이 먹는 선수들이더라고요. 밀러는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서 도움 1위를 찍고 있고 피르미누가 8도움으로 2위를 찍고 있고 밀러는 제 몫을 해주고 있는데 핸더슨이나 바이날둠은 방출해야 된다고 팬들이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핸더슨 나름 그 제라드의 뒤를 잇는 주장으로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별로 못하나 보네요. 그렇게 잘하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엠레찬이 뭐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리버풀 경기는 자주 못 봐가지고. 그 클롭 감독 하면 역시 그 개겐 프레싱이 좀 생각나는데, 그러면 뭐 바이날둠이나 핸더슨은 그런 개겐 프레싱에 잘 못하는다는 이야기인가요? 근데 클롭이 이제 개겐 프레싱은 잘 안 쓰는 것 같던데요. 체력이 너무 이제 바닥나 버리니까 첫 시즌에는 개겐 프레싱을 썼다면은 슬슬 이제 시즌 지날수록 이제 개겐 프레싱보다는 이제 공간 압박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후반기에 이렇게 잘 지치지도 않는 것 같고, 뭐 살라는 아시잖아요. 살라가 먹여 살리고 있는 거. 근데 프리미어리그가 이번 주에 시즌이 끝났잖아요. 체력적으로 앞서지 않을까. 이번에 끝나고 경기 끝나고 한 10일 정도 쉰다고 하더라고요. 체력적으로 이제 빵빵하게 해서 풀 컨디션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비아레알 상대인데 버리겠죠? 버리지 않을까요? 어차피 3위 할 것 같은데 버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뭐 호날두나 카르발 뭐 몸 푸는 경기로 나오지 않을까요? 너무 쉬면은 감을 잃을 수도 있어.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딱 비아레알 정도면은. 그 전반기에 졌잖아요, 비아레알. 포르나스한테 골 먹히고. 네, 졌죠. 항상 그 비아레알 원정은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에도 세비야전처럼 뭔가 좀 로테를 과감하게 돌리다가 한번 또 크게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저는. 뭐 버리는 경기니까 또 키코 나오겠죠. 키코, 세바요스 이런 애들. 근데 키코카시아 모 회원한테 좀 많이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아니 뭐 나바스도 못하면 욕 먹는 것처럼 키코도 욕 먹어야죠, 못하면. 아니 키코카시아가 세비야전에서 몇 골을 막았는데 못한다고 코멘터리에서 좀 욕을 좀 먹더라고요. 비아레알 전에 유종의 미 거드로 또 나올 수도 있죠. 하긴 그렇죠. 키코는 이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렀을 텐데 키코 다음 시즌에는 다른 팀에서 행복하길. 경기 끝났는데 키코 안 태우고 버스 그냥 가는 거야. 너 여기 이적됐다고. 이번에 아세노 백업으로 있어야 된다고. 아, 다른 데 이적하겠죠. 어딘가. 키코 말고 다른 선수도 냅두고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풀의 챔피언스리그 국제대회에서의 역대 전적을 살펴보니까 2승 3패로 레알이 뒤지더라고요. 80-81년도 시즌에 리버풀한테 우리가 1대0으로 졌었고, 그리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리버풀에 요시 베나연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가 베르나베우에서 골을 넣어서 또 우리가 진 적이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회자되는 그 승모적인 경기 중 하나죠. 그 앤필드 전광판에 4대0 떡발린 그 짤이 아직도 쓰이고 있는 그 4대0을 졌었던 페르난도 토레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는 레알 상대로 정말 못하는 공격수로 유명했거든요. 그렇게 레알 상대로만 만나면은 작아지는 공격수였는데 리버풀에서 골을 넣고 레알 공포증을 벗어버렸던 그 시즌이죠. 4대0으로 지고 또 최근에가 몇 시즌이지? 14, 15 시즌 그때 조별 예선에서 만났었죠. 벤제마님께서 폭발을 해서 두 경기 다 승리를 거뒀었죠. 그 리버풀이 결승에 올라온 게 이제 8번째 결승에 올라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5번 우승하고 2번을 준우승했고 이제 이번이 8번째 결승인 거죠. 그리고 리버풀이 이제 결승전에서 화제를 많이 만들긴 했죠. 저는 아직도 그 두덱 선수의 승부차기에서 막 그 실룩실룩 춤추던 장면이 아직도 생각나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골키퍼들 뭐 승부차기 페널티킥 많다 하면은 좀 이렇게 몸을 흔드는 식으로 하는 사람 골키퍼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또 동네 이제 학교에서 애들 축구할 때 보면은 꼭 뭐 공 맞는다 그러면은 그렇게 엉기적 춤추고 그런 애들이 많았던 기억이 나요. 진짜 그래요? 뭐, 학교에서 애들끼리 막 승부차기 한다 그러면은 엉덩이 막 시룩시룩 걸리고 막 몸 흔든다고. 아 그때 온 학교의 유행이었을 때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한 중딩 고딩들은 초딩들도 따라하지 않았나.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 저 처음 들어보는데요, 진짜. 그 유명한데 두덱 승부차기. 저는 그때 축구에 관심이 없었을 때라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그랬던 적이 있었군요. 네, 검색을 해보세요. 두덱이 그 시즌에 별로 이렇게 그다지 좋은 골키퍼라는 소리 안 들었고 막 교체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뭐 물론 그 다음 시즌에 바로 레이나로 교체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주전이 근데 그 승부차기 때 정말 그 역사에 남을 춤을 췄다고 두덱이. 그래서 별명도 춤덱이었죠, 춤덱. 검색해보세요. 검색하고 자기 전에 따라해봐. 알겠습니다. 승부 예측 한번 해보시죠. 이제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 몇 대 몇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지난 챔스 결승과 같은 4대1 봅니다. 4대 1이요. 저도 일단은 저희 팀은 실점은 무조건 합니다. 실점은 무조건 하는데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한 1실점하고 한 3대1 이깁니다. 저희가. 벤제마가 골 넣습니다. 나도 벤제마 골 넣을 것 같다. 왠지 벤제마 골 넣을 것 같다. 네, 저도 벤제마가 넣을 것 같습니다. 이게 팬들 사이에서는 리비가 더비라고 리버풀 빅클럽 아니야 더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레알 마드리드 리버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한번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챔스 결승날 있을 레알 매니아 챔스 결승 정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원래 좀 정모를 레알 매니아 측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마침 딱 결승전이 있어가지고 이 결승 정모를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 정모 가셨는데 그때 뭐 기억나는 일은 있나요? 있죠. 여러분 정모는 진짜 오시면은 이게 혼자 보는 것보다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 원래 뭐든 같이 해야 재밌다고 회원분들이랑 같이 응원도 하고 먹을 것도 같이 먹고 거기 가보면은 이제 거기가 이제 바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맥주집인데 거기 옆에 보면은 당구 치는 데도 있고 다트도 있고 같이 서로 친해져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 시작 전까지 그런 거 같이 하다가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러면은 시간 금방 가요. 그래서 결승 보면서 이제 같이 응원도 하고 어차피 이제 저는 이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길 거니까 같이 신나게 응원하시면서 정모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여는 게 좀 부담이 되기는 해요. 장소 섭외하고 또 그 3시 반까지 뭐 할지 좀 고민도 하고 예전에는 정모 그 첫 결승 정모 때는 진짜 3시 반까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진짜 술만 마셨거든요. 진짜요? 그래도 그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난해에는 이 퀴즈 대회를 열고 사실 이것저것 했어요. 사실 준비를 많이 했어. 퀴즈 대회도 열고 그리고 그
로또 같은 것도 하려고 했었어요. 그거 로또 하면은 뭐가 있는데요? 포인트 같은 거 주려고 아, 그 모집글에 이제 신청한 순서대로 숫자를 정하잖아요. 뭐 제가 공직을 보면은 1번에 어떤 애와 2번에 어떤 애와 하는데 그 핸드폰 앱 중에 랜덤 숫자 뽑기라는 앱이 있어. 아, 네. 그래서 그 1에서 40 지정한 다음에 버튼을 딱 누르면 그 중에 아무거나 딱 떠요. 그게 아, 했는데 그거 너무 아닌 것 같더라고. 사실 그걸 이제 저랑 토티님이랑 레온 블랑님이랑 이렇게 셋이서 앞에 서가지고 뽑습니다 하면서 버튼 딱 누르면은 딱딱딱 나오게. 이게 축자랄인데 얼굴까지 잘생긴 태호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아니 뭘, 아니 뭘 잘생겨요 자꾸. 그런 거 전혀 아닌데. 겸손하기까지 하시네. 아, 전혀 아니에요. 괜히 막 이런 거 들어가지고 막 기대감 갖고 나오시다가 얼굴 보면은 막 실망하신다니까요, 진짜. 그 모르는 일이죠. 태호님 취향일 수도 있지. 에이, 저는 절대 저는 잘생겼다고 해본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정모 나오셨던 분들은 다 똑같이 잘생기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만 아니라고 하니 아이, 진짜니까 그러죠. 저는 항상 저는 잘생겼다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절대.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문 장소에 오신 분들이 판단하시는 거니까. 아니에요. 아이 뭐 남자끼리인데 뭐 어때. 또 여성 회원분들이 태훈님한테 관심 있을 수도 있죠. 여성분들은 세 분밖에 안 나오시잖아요. 유도하시는 건가요? 뭘 유도해요? 아니 여성 회원분도 참석 유도하시는 거냐고. 여성 회원분들도 뭐 나오시면 좋죠. 물론 나오시면 좋죠. 같이 축구 얘기하고. 사실 축구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여자분들 중에서 이제 축구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없거든요. 반가워 난 그런 분들 보면. 근데 나는 이제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키보드로 말하면은 말 잘하거든요 저도. 다들 뭐 키보드만 잡으면 다 여포되죠. 뭐 램에 그 19세만 넘으면은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 오십시오. 제가 그 지금 이번에 램에 정모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쪽지를 받은 게 있는데 친구들이 리중딱들이라 가지고 원래 그 홍대 그 리버풀 팬 펍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예, 맞아요. 봉황당인가 그 있는데 이 리중딱이들하고 같이 갈 수가 없다 나는. 그래서 램에 가입했다. 나는 램에 정모에 가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처음 가입하고 며칠간 댓글을 못 쓰기 때문에 기다릴 테니까 만약에 정원이 차더라도 자기를 꼭 넣어달라 이런 내용의 쪽지 보내신 분도 계십니다. 아, 챔스 결승전 전까지는 인원이 다 안 찰 것 같으니까 일주일 지나면 바로 댓글 다세요. 거기에 40명 예상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 떵떵 치고 테이블 예약하고 왔는데 설마 그런 일은 일하지 않겠죠? 그래도 뭐 같이 본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뭐 정말 잊지 못할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정모 장소 나오셔서 같이 즐겁게 노시면서 자리 빛내주시고 즐거운 추억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열심히 응원하고 우승도 같이 하면은 서로 기분도 좋으니까 같이 나와서 열심히 응원을 해봅시다. 여러분 정모 꼭 나오세요. 막 감동해가지고 우는 사람도 봤었어요 저는. 저도 봤어요. 그게 뭐라고 축구가 뭐라고. 축구가 이렇습니다, 진짜. 사실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 레알 마드리드라는 매개체 하나만으로 모인다는 게 쉽지 않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보 자리 꼭 나오셔서 즐거운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마사토크 언제나 여러분의 관심과 댓글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올라갔으니까 바이에른과의 준결승 엄청 힘들었다. 하메스 골 넣었다. 하메스 너무 싫다. 이런 댓글 언제나 환영을 하고요. 그리고 하메스나 레알 마드리드 이야기 말고도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명단 발표되는데 이승우 얘가 왜 뽑혔냐 막 이런 축구 관련 이야기도 언제나 환영하고 그리고 역시나 마사토크에 관한 기본적인 감상도 기쁘게 받고 있습니다. 태훈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여러분 이게 마지막 정모일 수도 있어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마지막 정모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자리 있을 때 꼭 신청하셔가지고
같이 응원합시다.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3연패 우승을 저는 기원하겠습니다. 태훈님도 참석하시나요? 네, 저도 가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옆에서 응원을 할 겁니다. 캠스 결승 종목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면서 다스토크 이번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서 감사합니다. 정모 때 봬요.